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홍상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뇨병은 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조금 재미있게 강의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의 이해라고 해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당뇨병은 예전에는 이제 혈액 검사나 이런 게 불가능했을 전통의학이 있을 시절에는 환자들이 시름시름 앓고 살이 빠지고 물을 많이 먹고 음식을 많이 먹는데도 살이 계속 빠지는 환자를 소변을 맛을 봤더니 소변이 달달하더라 해서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들이 처음 기술되기 시작을 하였고요. 현대의학에서는 이제 혈액 내에 당이 이제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를 당뇨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포도당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꼭 필요한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인슐린의 분비 조절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체내에 혈액 내에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되면서 발생하는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혈당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 당뇨병이 생겼어요. 딱 얘기하면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내가 많이 먹어서 그렇다,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게 정확히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한 8번까지의 8가지의 원인이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있어서 고혈당이 유발될 수가 있고, 2번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면서 혈당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 또 간에서 당을 새로 만드는 당 신생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면서 고혈당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장에서 적절하게 장 호르몬인 인크레틴 분비가 적절치 않아서 혈당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근육이 혈당을 이제 당을 이렇게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근육이 당을 잘 흡수 못해서 고혈당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콩팥의 경우에 있어서는 고혈당이 있는 경우에 콩팥을 통해서 당분이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저하되면서 고혈당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지방세포에서 이제 지방이 더 잘 녹으면서 당 대신에 지방을 더 많이 쓰면서 당이 또 증가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신경학적인 이제 이상이 생기면서 비만해지고, 그러면서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단순히 많이 먹고 운동 안 하고 게으르고 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요. 몸에 어떠한 대사적인 이상이 발생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물론 생활습관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 나쁜 생활습관이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단순히 생활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은 아니시기 때문에 당뇨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가 아주 문제 있는 생활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책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아니면 좌절하시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고요.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증상은 이제 가장 흔한 증상은 이제 고혈당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인데요. 다음 단요 다식이죠. 그래서 이제 당이 올라가게 되면 소변으로 당 배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소변으로 당 배출이 증가되면서 당분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수분도 같이 빠져나가서 소변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뇨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만큼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우리 몸에 있는 삼투압이 증가되면서 갈증이 느껴지는, 그 갈증이 생기게 되니까 자꾸 이제 물을 마시게 되고,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액 내에서만 혈당이 높은 거지 세포로는
이제 포도당이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포들은 다 계속 배고프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뇌에다 신호를 보내서 음식을 더 먹으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전신 증상으로 이제 체중 감소가 있죠. 세포들이 쫄쫄 굶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게 되고, 세포들이 쫄쫄 굶으니까 피로감, 그리고 식곤증, 뭐 그다음에 이제 감염 질환에 대해서 이제 훨씬 더 감염 질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치주염이나 피부 질환, 그런 다음에 이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당뇨병에 의한 눈 합병증 또는 이제 눈의 수정체에 곡률의 변화가 생기면서 시야 흐림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치료 목적 중에 하나가 이러한 증상 징후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 하나의 치료 목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음 단요 다식 이런 증상이 있고 뭐 체중 감소나 피로감 등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혈당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들은 초기에 금방 개선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의 치료 역사인데요. 이게 이제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100년 전에 이제 인슐린이 1923년도에 인슐린이 처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22년도에 개발이 되어서 인슐린이 이제 환자들이 쓸 수 있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당뇨병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22년 이전에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면은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3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혈당이 굉장히 높은 상태를 개선할 수가 적절하게 개선할 수 있는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당뇨에 진단된 환자들은 고혈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고혈당 증상이 지속되면서 당뇨 발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당뇨 발이 생기게 되면은 그 결과로 폐혈증이 생기게 되면서 사망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당뇨병을 진단받으면 지금의 이제 말기 암처럼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3년도 이후로 인슐린과 경구용 혈당 조절제가 나온 이후로는 당뇨병 환자들의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요. 5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20년, 30년 더 이제 장수할 수 있는 병이 되면서, 과거에는 당뇨병이 이제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었다고 한다면은 20세기 후반에는 당뇨병이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1995년도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글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당뇨병의 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약제가 나오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더 좋은 약제가 나오면서 보다 더 당뇨병의 합병증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방하고 관리하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나오면서 당뇨병을 보다 더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의 관리는 앞서서 말씀드린 치료 목적은 고혈당 이하 증상을 낮추지만은 그 이외에도 이제 당뇨병 자체가 만성 질환이 되면서 당뇨병을 잘 관리하여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에 진단받은 환자들이 당뇨병 고혈당에 의한 증상을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삶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면서 합병증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당뇨병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으로는 이제 뇌경색 협심증과 같은 이제 대혈관 질환, 동맥경화증으로 설명되는 대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 그 다음에 뭐 성기능장애나 당뇨 발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 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당뇨병 합병증은 크게 급성 합병증까지 만성 합병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 합병증에는 저혈당과 고혈당 혼수, 케톤 사혈증이 있습니다. 고혈당 혼수나 케톤 사혈증은 이제 고혈당에 의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고, 고혈당이 발생하면서 의식이 나빠지면서 이제 병원을 오시죠. 예전에는 이제 100년 전에는 이러한 이제 고혈당 급성 합병증으로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사망했다고 한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그 빈도가 굉장히 낮지만 그래도 이제
뭐 아주 드물게 저희 병원의 응급실로도 고혈당, 혼수나 케톤사혈증으로 입원하시는 환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병 환자의 치료가 개선이 되면서 최근에는 가장 흔한 급성합병증은 이제 저혈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혈당의 증상은 이제 뭐 환자분들이 저혈당 초기에는 배고프다는 느낌이 드시고 짜증이 나시고 식은땀, 불안감, 손발 떨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혈당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피로감이나 두통, 경련, 혼수와 같은 이제 신경학적 증상들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밤에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 악몽과 같거나 아니면은 두통, 피곤함, 자고 나도 피곤하거나 식은땀이 많이 흐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저혈당은 이제 혈당이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저혈당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이런 저혈당의 원인은 식사량이 적거나 식사를 거르거나 지연된 경우,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경우에 저혈당이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운동에 의해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빈속에 운동하거나 평소보다 장기간 운동을 하거나 고강도로 운동하는 경우에 저혈당이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운동을 하실 때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이 훨씬 더 이런 저혈당을 예방할 수가 있고, 식후에 혈당이 증가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데 있어서도 식후 운동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후에 운동을 나누어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관련해서는 이제 인슐린 용량이 과도하게 투여됐거나 아니면은 당뇨약이 좀 더 세게 처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담당 주治医 선생님과 상의하여서 약제를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혈당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꼭 메모하셨다가 식전에 발생했는지, 뭐 점심 먹고 발생했는지, 아침 먹고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메모하셨다가 진료를 담당하는 주治선생님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이제 이런 약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혈당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혈당을 측정하여서 70 아래로 떨어져 있고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15에서 20g의 당질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10에서 20g의 당질은 주스 2분의 1컵, 사탕은 3, 4개, 설탕은 밥 숟갈로 한 큰술, 그리고 요구르트는 1개 정도를 한꺼번에 드시고 그 이후에 한 15분 정도 휴식을 취한 이후에 혈당을 측정해서 혈당이 1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요. 그래도 100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지 않고 증상이 지속이 되시면 다시 15에서 20g의 당질을 반복해서 섭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15에서 20 정도의 당질을 섭취한 이후에 혈당이 100 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만약에 식사를 할 계획이라면 식사를 땡겨서 바로 시작을 하시고, 식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은 빵이나 아니면은 다른 음식들을 조금 더 추가로 섭취를 하셔서 저혈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혈당이 뭐 주스 반 컵 먹고 100 이상 올라갔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올라간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간 혈당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억지로 음식을 주시다가 기도 흡입으로 폐렴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119로 연락을 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방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저혈당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야간 저혈당이 생기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몸도 피곤하고 기운도 없고 한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야간 저혈당에 대한 대처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혈당 수치가 70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야간 저혈당으로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15에서 20g의 당질을 섭취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1시간 이내에 식사를 하시면은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취침 전에 혈당이 100보다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첨이된
알맞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뭐 우유 한 컵이나 귤 반 개 정도를 섭취하고 주무시면은 이제 이러한 야간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야간 저혈당이 자주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취침 전에 혈당을 측정하여서 100 아래로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은 다음과 같은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만성합병증인데요. 만성합병증 크게 이제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합병증이 다 혈관 합병증이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은 혈관 내에 있는 혈액의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혈당에 의해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것은 혈관입니다. 그렇게 망가지는 혈관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혈관 합병증이나 미세혈관 합병증 모두 혈당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그런 합병증 발생을 잘 낮춘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를 1% 낮추게 되면은 이러한 신장 질환의 합병증이 20% 정도까지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혈당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제 대혈관 합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림과 같이 정상적인 혈당에 비해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혈관이 두꺼워지고 좁아져서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뇌졸중, 중풍 같은 병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심장에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증과 같은 질환이 막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혈액 내에 돌아다니는 혈당이 전반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일부분만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의한 동맥경화증은 다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의한 동맥경화증과 다르게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보다 더 예후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거나 진행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대혈관 합병증은 당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뇌졸중은 크게는 3배, 심장질환 합병증 크게 4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하지 절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15배 정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이제 그 동맥경화증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관리만 잘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혈당 관리만 잘해서는 이러한 동맥경화증 예방할 수가 없겠고,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가 혈당 관리이고, 그 다음에는 혈압 관리, 그다음에 고지혈증 관리, 그 다음에 심장과 그 다음에 콩팥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같이 사용하면서 이러한 당뇨병에 있는 환자에 있어서 이런 대혈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같이 꼭 처방받아서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뇨병으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자꾸 고지혈증약 먹으라고 그러고 혈압약 먹으라고 하고 자꾸 권장하시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약을 많이 팔아서 이득이 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는 이러한 약제들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꾸 약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동맥경화증의 유발 인자로는 이제 뭐 나이 이런 것도나 가족력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치료를 통해서 나이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가족력을 없애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하거나 조절 가능한 동맥경화증 유발 인자로는 흡연,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을 잘 관리를 하면은 이런 합병증의 발생을 줄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금연하고 살도 빼면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조금 개선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나온 10년간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54세 당뇨병이 있으면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고 흡연하시는,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흔히 보는 54세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니
10년 이내에 중풍이나 심근경색증을 앓을 확률이 31.8%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분들 3분이 10분이 계시면은 그 중에서 3분이 이제 이런 병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만큼 굉장히 높으신 상황인 건데, 이런 환자에 있어서 금연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위험이 17.6% 절반 정도로 줄게 되고요. 이런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잘 하게 되면은 위험이 14%로 감소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위험이 절반으로 7.6%로 감소될 수가 있겠고, 콜레스테롤을 30% 약을 먹거나 해서 잘 감소시키게 되면은 이런 위험이 5%로 같은 나이대의 다른 건강한 동반 질환이 없는 친구들과 비슷한 정도의 위험 요인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있더라도 아무 치료가 없다면 100년 전처럼 그 아무 치료 없다면은 그 뭐 10년 이내에 많이 돌아가셨겠죠. 하지만은 지금 의료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금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먹고 혈당 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한다면은 약을 먹지 않는 건강한 다른 친구들보다도 오히려 더 오래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들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면서 이러한 수치들이 적절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제 조절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조절 목표로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그 다음에 공복혈당은 80에서 130 사이,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우선은 권장하고 있고요. 혈압은 140에 85 아래로 유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다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추가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담배는 당뇨병이 있다면은 앞서서도 보여드렸지만은 가장 그 심혈관 질환 위험을 많이 낮추는 것이 금연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아직도 피우고 있다면은 당뇨가 있다고 하시면은 금연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로 돌아가시진 않지만은 당뇨병이 있으면서 계속 흡연을 하신다면은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인데요. 미세혈관 합병증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망막병증과 신장병증, 신경병증이 있는데, 망막병증은 성인 실명 원인 1위고요. 신장병증은 이제 그 말기 투석, 신부전 투석 원인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합병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보이는 바와 같이 당화혈색소를 1%만 낮추더라도 이러한 미세혈관 합병증을 37% 정도 낮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혈당 관리를 하는 것이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병증은 이제 환자분들이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눈에 이렇게 검은 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빨리 안과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에 방문하셔서 망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크리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관리나 혈압 관리를 잘하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한다면은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망막병증이 치료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1970년대에 도입된 이제 그 망막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치료가 도입되면 이후로는 이제 이러한 실명의 발생이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하게 치료하면은 망막병증이 진행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에 진단된 환자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안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장병증은 뭐 부종, 거품류, 뭐 요독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통해서 신장병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신장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 혈압, 그리고 짜게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을수록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콩팥에 무리가 가는 약물들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하는 것들도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약제 복용을 매우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뭐 당뇨에 뭐가 좋다 해서 막 즙 짜서 드시고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콩팥에 손상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드시기 직전에 담당하는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약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병증은 이제 뭐 증상이 손발 저림, 화끈거림 등에 대한 같은 이제 양성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고 감각이 아예 떨어지는 음성 증상, 감각이 떨어진 음성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율신경 장애로는 변비나 위마비, 방광의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 받은 이후에 성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 역시 이제 당뇨병과 연관되어 있는 합병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선별 검사는 뭐 여러 가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나 설문 검사 등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 보실 때 담당 선생님한테 꼭 얘기하시는 게 중요하실 수 있겠고요.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방과 치료는 당연히 이제 혈당 관리 잘하고 혈압 관리 잘하면서 발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통증이 있으면 이제 상의 후 약을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100년 전에 이제 이런 당뇨발로 많은 환자분들이 사망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빨리빨리 병원에 오셔서 대부분의 큰 문제 없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몇몇 환자분들은 또 이걸 병을 키워서 오셔서 절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의 발에 상처가 발생하는지 굳은 살이 있으면서 굳은 살 밑에 고름이 잡히지 않는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발 관리가 중요한데 매일 밝은 곳에서 거울을 이용해서 발바닥이나 보이지 않는 곳의 피부 상태를 잘 관찰하고 매일 신발 속을 검사해서 신발 속에 돌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잘 관찰하셔야 되고 뭐 티눈이나 굳은 살, 뭐 물집, 뭐 그다음에 내성 발톱, 뭐 사마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를 관찰하셔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까운 피부과나 아니면은 발을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께 진료를 보셔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 이외에도 매일 이제 발을 미온수로 매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살을 잘 말리시고 발이 건조하지 않게 로션을 잘 바르시고 발톱은 일자로 자르셔야지 내성 발톱이 생기지 않으시거든요. 일자로 잘 자르시고 티눈이나 굳은 살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마시고 전문의랑 상의해서 제거하시는 게 당뇨발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맨발을 가능한 맨발로 절대 걸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걷는 것을 권하고 있고 신발 안에 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발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잘 살피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이제 금연,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게 되면은 미세혈관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발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금연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기적인 발 검진을 하는 것은 이제 발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48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야 되는데 감염이나 궤양이 있는 경우, 티눈이나 굳은 살 부위가 부어오르는 경우, 그리고 발에 이제 색깔이 변화되거나 악취나 염증이 발생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열이
있으면 병원에 오시겠죠, 당연히. 감각 둔화나 아니면 발톱 사이에 진물이나 고름이 나오거나 다리에 심한 통증이나 경련이 있을 때에는 당뇨발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48시간 이내에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당뇨병은 과거에는 이제 뭐 암과 같이 치명적인 질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당뇨병의 치료 의학이 발전되면서 이제 만성 질환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를 끊고 혈당 관리를 잘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잘 유지하고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안과나 아니면은 발 관리를 정기적으로 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당뇨병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분들이 방문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의 사소한 것이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진료받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당뇨병을 좀 더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 자체는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점차 관리가 좀 더 잘 되고 쉽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고 약물들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여서 당뇨가 있더라도 당뇨가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조절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당뇨병이 없는 친구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